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법 카페 온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육아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인데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네.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뭐 애를 안 낳으니까 네. 이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내용들이 수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지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근로기준법 변경 내용들 네. 한 네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임신한 근로자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이제 줄여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에는 이제 임신 초기 네. 12주부터 이내부터 또는 36주 이후부터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바뀐 게 언제까지로 바뀌었을까요? 일단 시작은 똑같고요. 예,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뒤에 요건이 달라진 것 같은데 32주 이후부터 그렇죠. 신청하는 걸로 조금 더 넓어진 거죠. 그렇죠. 예. 혜택을 더 확대하려고 네. 36주를 32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이제 유산이나 조산 이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끔 됐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제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은 뭐 회사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사의 진단서, 네. 의사가 진단 내용들을 가지고 유산 조산기가 있다라고 하면 전기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예, 죄송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시행일은요, 저희가 이제, 지난 10월 20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공포일로부터 4개월 이후인 이제 내년 25년 2월 23일부터 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 몇 달 이후에는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내용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요, 출산 전 휴가. 지금 현재 출산 전 휴가는 며칠이죠? 90일이죠. 그쵸? 예. 어, 아이가 한 명일 때는 90일이고요. 쌍둥이일 경우에는요? 180일 은 아니고, 아니고. 쌍둥이일 경우에는 120일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80일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정책적으로 네. 두 배까지의 수고스러움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감안을 해서 120일의 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미숙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음. 이번에 추가된 게 미숙아에 대한 휴가를 90일이 아닌 100일로 네. 이제 상향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미숙아 하면은 언제까지일까요? 재퇴 기간, 이제 태내에 있는 기간이 37주. 37주 미만인 경우에는 미숙아라고 봅니다. 저희가 흔히 그때는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 되는 네.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출산 전 휴가보다 조금 더 기간을 확대해서 미숙아인 경우에는 이제 100일의 출산 전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또 이제 육아에 대한 그 고용보험에서의 지원, 그 미숙아에 대한 휴가 수당에 대한 지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연차 휴가 관련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연차 휴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앞서 말씀드렸던 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내용 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했을 때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데 6시간 근무하게 되면 근무 시간이 더 적기 때문에 네. 8분의 6에 해당하는 연차 휴가를 부여하는 게 이제 기존의 입장이었어요. 네. 8시간 분에 네. 6시간. 그렇죠. 8시간 근무했을 때 8개다라고 하면 그 곱하기 8분의 6에 해당하는 휴가 일수만 그 단축 기간 동안 발생을 한다라고 네. 봤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합리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부여를 한다라고 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출산 상황에서는 이게 합리가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 좀 더 파격적으로 조금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맞진 않을 수 있겠지만 좀 혜택을 좀 더 추가로 더 주자라는 차원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포함해가지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음, 그러면 8시간 근무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연차 휴가를 이제 부여하는 거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22일부터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개정의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없고, 안타깝게도 예. 개정의 이후에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부터는 정상적으로 연차 휴가를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내용 맞고요. 마지막 내용은 조금 다른 성격일 수 있겠는데요. 네. 요즘 뭐 임금 체불 내용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임금 체불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네. 뭐 명단 공포를 한다든지 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가장 실질적인 게 이제 뭔가 금전적인 보상일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네. 저희가 기존에도 있었죠.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보면 이제 36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 36조라고 하면 이제 금품청산이잖아요. 네. 저희가 금품청산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일단 14일 이내. 그렇죠. 14일 이내에 해야 되고, 혹시 이거를 조금 연기해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그렇죠. 예.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예. 연장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늦게 주더라도 이자는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자를 법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40% 이내에서 정하는 이자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에서 몇 퍼센트로 정하고 있나요? 지금 20%로. 그렇죠. 예. 20%까지 예. 이제 정하게. 그러면 이런 이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해결받기가 수월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사실 민사기관이 아니어서 네. 예.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죠.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한다라고 하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못 봤던 것 네, 같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원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퇴사자에 대한 지연 이자는 뭐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재직 시에 우리가 이제 근무하는 도중에 임금을 뭐 정기불의 원칙이 있고 매달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늦게 주는 경우의 지연 이자에 대한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거죠. 예, 예.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연 이자도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20%가 대단히 큰 금액인 게, 예. 민법상 지금 뭐 근로기준법을 제외하고 최대 이자가 지금 12%거든요. 12%. 예. 연간 12%인데 20%면 엄청 큰 금액이죠. 그렇죠.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오우. 대한. 네. 너무 랩이었나요? 여기서 정하고 있는 이번에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휴직인데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몇 년이죠? 1년. 1년. 예. 1년이 기본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6개월을 추가할 수 있는 내용, 이제 네.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6개월이 추가되는 그렇죠. 거죠. 예. 최대 6개월로 이제, 그래서 1년 6개월이 되는 거죠. 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이제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는 대부분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한부모 가족에 있어서 이제 6개월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 네. 세 번째는 이제 장애 아동을 가진 경우. 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부모가 각각 이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6개월을 더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변경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분할 횟수거든요. 이제 분할 횟수는 기존에는 2회였어요. 예. 2회. 2회로 자른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용 횟수는 몇 회로 볼 수 있을까요? 사용 횟수는 이제 3회가 되겠죠. 3회인 예.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르는 개념인 거고, 잘라놓은 결과로서는 3번을 세 이제 번. 쓸 수 있는 예. 거죠. 근데 기존에는 2회였는데 이번에 바뀌게 된 게 이제 3회. 3회로 바뀌면 결국 사용 횟수는 4번. 4번으로 네.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25년
2월 23일 내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이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아, 예. 자, 두 번째 바뀐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이하의 자녀. 네. 이게 몇 세로 바뀌었을까요? 만 12세 이하. 예. 네. 또는 6학년.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초등학교 기간 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바뀐 게 이제 기간인데요. 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1년 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하고 또는 만약에 육아휴직을 안 간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안 간 그 기간만큼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안 가면 2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기존의 육아휴직을 안 간 기간을 2배로 가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안 갔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플러스 육아휴직 기간 1년 총 2년이었는데 네. 이제 육아휴직 기간 곱하기 2 하면 2년 동안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년 플러스 순수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하면 총 3년까지 3년.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이 사용 기간에 있어서 이게 기존에는 최소 몇 개월 이상 쓰게 됐었나요? 최소 3개월 이상 저희가 너무 있었죠. 자주 이렇게 끊어서 쓰게 되면 네.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인원에 대한 대체라든지 뭐 인력 운영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써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이제 최소 기간을 1개월로 네. 단축을 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근로자가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분할해서 쓰는 게 좀 더 용이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처럼 내년도 2월 23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여성 근로자와 관련한 내용만 말씀드렸는데 남성 근로자와 관련한 내용도 이제 변경된 게 있습니다. 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 기존에는 며칠이었죠? 10일이었죠. 그렇죠. 예. 10일이었고요. 이번엔 과감하게 2배로 네. 20일의 유급 휴가를 이제 부여할 수 있다. 근데 야. 이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청구였고요. 이번에 바뀐 거는 이제 고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청구와 청구면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고지는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쌍방향이냐 일방향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근로자가 조금 더 부담 없이 근로자가 이제 회사 측에 좀 얘기하고 뭐 가급적 뭐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게끔 편의를 좀 확대한 것 같습니다. 야, 정말 격세지감이네요. 예. 예전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무급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그렇죠. 예. 배우자 출산휴가는 참고로 200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3일이었어요. 네. 3일의 무급.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며칠로 늘어났을까요? 3일에서 5일로 5일로 늘었던 거. 늘어났죠. 예, 그렇죠. 3, 기억에. 5, 10, 20. 야,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그러면 요 20일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 버전은 포함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10일로 바뀌면서 네.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 출산 휴가가 뭐 20일로 볼 수도 있고 뭐 조금 러프하게 보면은 한 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주말 한 달에 소정 근로 일수가 보통 22일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말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 늘어나면 뭐 애 낳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겠죠? 그러게 뭐 바라보면서 네. 자, 분할 횟수도 또 달라졌습니다. 네. 그전에는 1회였어요. 예. 한 번 분할할 수 있다. 2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네. 이제는 그 2배로 늘어난 만큼 이제 분할 횟수도 3회로 늘어나요. 3회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며칠까지 쓸 수 있었죠? 출산 후 90일? 그렇죠. 네. 한 3개월 정도로 쓸 수 예. 있었는데 네. 이번에 한 달 정도 늘려서 예. 120일 네.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성 근로자들도 약간 이번 개정 내용의 혜택이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난임 치료 휴가. 이제 요즘 뭐 환경적인 문제로 해서 이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기존에는 이제 며칠이었을까요? 난임 치료일과 연간 3일이었죠. 3일, 네. 3일이고 그 중에 유급은 하루. 하루. 네.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이제 무급으로 사용하는 형태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과감하게 이제 2배로 또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연간 6일, 6일에 유급은 2일, 2일, 네. 2 플러스 4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출산휴가와 달리 정부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변경되면서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이제 2일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지원금을 이제 지원하는 거로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사업주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신설된 거죠. 예. 예. 대부분의 이제 비밀 유지 의무라고 하면 이제 근로자가 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사업상의 뭐 기밀이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런데 사업주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개인정보나 신상 민감 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주변 동료들한테 얘기하면 당사자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휴가를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간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딱 소재로 삼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쟤 때문에 나 일 많이 늘어났다 이러면서. 예, 예. 참고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도 비밀 유지 의무가 이제 얼마 전에 신설이 됐거든요. 네. 직장 내 괴롭힘 뭐 신고를 했는데 뭐 이거 누가 이렇게 신고를 했대더라. 네.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비밀 유지 의무가 우리 직장 내 괴롭힘에도 사업주의 의무로 신설이 됐고 네. 그다음에 난임 치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비밀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내년도 25년 2월 2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과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육아 지원과 관련한 이제 개정 사항들, 특히 네. 이제 법 시행은 올해 10월이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내년 2월부터 내년,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근로자들한테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